포항 제1차 한러지방협력 포럼 이틀째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럼에 참석해 신북방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포항 죽도시장에 들러 과메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어획 쿼터 초과로 동해안 어민들이 바다에 버린 참치가 430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 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휴가 중에 도로 위를 위험하게 달리는 음주 운전자를 붙잡는 데 큰 역할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북동러시아 11개 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을 통해 포항은 우리나라 북방교역의 전진 기짐을 대내외에 각인시켰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실천 방안 찾기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 주정부 공무원과 경제인, 학자들이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투자 유치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와 인허가 행정 절차 등을 소개하고 각 주의 천연 자원과 특징을 알리며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포항시는 컨테이너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영일만항을 적극 알렸습니다. 크루즈 운항을 제한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있는 수산물, 목재, 또 여러 가지 지하 자원 이런 부분들을 포항으로 이송해 와서 포럼에 참석한 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포항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포항 선언문에는 러시아는 극동에 한국은 북방 정책에 관심이 높은 만큼 양국이 경제, 통상 등 여러 분야 교류에 협력하고 상설 사무국 설치와 러시아 극동 이외 지방정부 참여 독려, 포럼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봄에 우리 사절단을 러시아로 파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을 수출하고 또 연해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러시아도 내년 포럼에서는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성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혀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В следующем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будем обсуждать в рамках бизнес-сессий не только наши намерения и идеи, а уже ход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пущены за этот год. 수산과 농업, 철도, 북극 항로, 가스 개발 등 9개 분야 협력을 담은 이른바 나인브릿지 신북방 정책을 제안하고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에 초석을 다진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식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습니다. 작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와 힘을 모아 양국 지자체가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28배,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지하자원, 대륙을 통한 유럽 진출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호탄은 포항에서 쏘아졌습니다. 한편 내년 포럼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20년 3회 포럼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민생 탐방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죽도시장에서 포항 시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고 특산품인 과메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러 포럼 홍보관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 부품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원전의 부실 변압기 납품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원전 비리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납품업체 효성으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고 원전의 부실 변압기 납품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효성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1,000여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직원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따로 전달받는 등 금품 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또는 얘들이 눈 감아주고 또는 이제 편의를 봐줄 때 전제가 강남 룸사롱입니다. 한수원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원전 납품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송모 전 한수원 부장은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5년 김모 전 사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한수원 임직원 31명이 140여 차례에 걸쳐 26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가운데 뇌물 적발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3년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이 같은 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몇몇 납품업체와만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는 폐쇄적인 시장 구조 때문에 유착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라는 것은 시장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작아지는 거고 경쟁도 별로 없는 거고 뭐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착이 아무래도 좀 될 가능성이 커지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쉬쉬하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번 효성 변압기 비리 사건도 비리 신고 이후 1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고 직원 16명 가운데 2명 정도만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징계를 받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그 뒤에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드러난 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내지는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지나가는 이 관행과 문화도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 철저하고 안전한 원전 관리를 위해서는 한수원의 반복되는 유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와 포항 가속기 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은 내일까지 경주 하이코에서 제22회 국제 가속기 비미용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선 가속장치와 비미용, 양성자 비미용 등 3개 분야 1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등에서 12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합니다. 또 국내외 대형 가속기 관련 이슈와 기술 발전 동향 등을 논의하고 국내 가속기와 핵융합 관련 홍보와 가속장치 관련 산업체 전시도 운영됩니다. 올여름 쿼터 초과로 동해안 어민들이 바다에 버린 참치가 430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조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어제 열린 경상북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이규설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값비싼 참다랑어가 바다에 버려집니다. 몇 달 전 영덕과 울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북에 배정된 연간 참다랑어 쿼터는 고작 517kg. 동해안에 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올해 경북에서만 참치 434톤이 바다에 버려져 해양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쿼터량이 그 정도밖에 안 왔고 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그걸 버려야 됩니까? 마산과 여수 등 남해안 어선들이 울진 왕돌초 주변 해역까지 북상해 불법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왕돌초 부근에서 어구를 나무잡이로 지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의원들은 또 적조와 고수온, 태풍, 냉수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 도와주시면은 저희도 한 과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도의원들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해안수산국이 있는 포항 환동해 본부를 방문해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징어 어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동해 남부해역과 남해안 51개 지점에서 갓 부화한 어린 오징어 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징어 자원뿐만 아니라 수온과 염분, 해류 등의 해양 환경 인자도 함께 조사해 어린 오징어 자원 분포 특성과의 관련성 연구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약 20만 톤을 기록했으나 이후 크게 감소해 지난해 8만 7천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2018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공부할 분량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조바심이 날 때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마음의 평정을 찾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막바지 학습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체적 계획이나 일관된 방향 없이 이 과목 저 과목을 뒤적거리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을 친 문제지를 내놓고 틀렸던 문제를 쭉 한번 다시 풀어보면 일주일 만에 전 과목을 전범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이 깬 뒤 2시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두뇌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정 전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평소에 안 먹던 약이나 음료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시험 전날에 안정제나 왕성식품 같은 거 먹게 되면 오히려 시험날 과도하게 졸음이 쏟아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에너지 음료 이런 거는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맥박수를 높이고 오히려 긴장을 더 높여서 결국은 수면 장애를 유래하고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던 지난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주일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당황을 해서 평정심을 잃은 학생들은 수능에 많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학습 전략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막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주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 읍성 동쪽 성벽 일부와 동문인 향일문이 준공됐습니다. 경주시는 발굴과 고증을 거친 뒤 지난 2014년부터 89억 원을 들여 동쪽 성벽 324m를 신축 또는 보수하고 향일문을 복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은 동쪽 성벽 160m를 복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북문인 공진문과 북쪽 성벽 616m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신라 이후 1000년간 경주의 중심지였던 경주 읍성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이 크게 파괴됐습니다. 해병대원이 휴가 중에 도로 위를 위험하게 달리는 음주 운전자를 붙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전진관 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5일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 인근에서 만취 운전자가 모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버스 정류장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나자 구급차에 도움을 요청해 차를 정지시킨 뒤 경찰관에게 사고 상황을 전달해 추가 사고를 막았습니다. 전 일병의 미담은 담당 경찰서가 부대에 알려 전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온종일 가을비가 땅을 적셨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일 중심의 평정 우대와 승진을 골자로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자리와 저출생 극복, 국비 확보 등 핵심 시책 실적과 경무부서의 가산점 확대, 4급 이하 승진 배수 후순위 최대 50%까지 승진과 공적 우수자 특별 승진을 시행합니다. 실국장 보직 지원 선택 등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현재 27개인 전문직을 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실국별 남녀 성비 상하한제, 다자녀 공무원 희망 보직 등도 도입합니다. 도청 이전 후 북부권 시군에서의 전입이 52%로 편중됨에 따라 권역별 시군 전입 인원을 할당하고 이외 절반 정도는 도청에서 직접 채용하며 인사청탁자는 불이익, 비위자는 승진 제한을 강화합니다.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활용 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실태 조사를 벌여 내년에 매각을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1000여 건, 42만 5천여 제곱미터며 주요 조사 내용은 임대 재산 여부 현황과 매각 가능한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 여부 등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내년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심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할 예정입니다. 가칭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모두 1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막판에 신청이 몰린 가운데 전직 광역시 부단체장과 전 문화관광공사 임원, 현 경북관광공사 임원 등 14명이 신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일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고 오는 26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도의회 인사 검증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자로 발령낼 계획입니다. 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경산에 사는 47살 A씨 등 8명에 대해 사기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과 노숙자 등 18명은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숙식을 해결해주고 용돈도 주겠다면서 노숙자들을 모집한 뒤 합숙 관리하며 이들 명의로 36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심사가 서류만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